세계 이면을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백조클럽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승입니다. 저번 주 백조클럽에 이어서 시국과 딱 들어맞는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정치, 경제 다방면에서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백조클럽의 든든한 백성진 기자님 그리고 조광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저희가 이제 백조클럽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진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현입니다. 아니, 저희가 유지승 아나운서가 오늘 방송국에 네. 들어올 이제 첫 촬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백조클럽이 어떤 방송인지는 알고는 오신 거죠? 네, 당연하죠. 처음에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 가장 맡고 싶은 프로그램이 백조클럽이었는데요. 똑똑하신 두 기자님들과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아주 즐겁고 흥미롭게 보였거든요. 그랬구나. 너무 영혼없네요. 아, 정말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재밌게 얘기하기만 좀 가벼운 그렇게 소재는 아니에요. 아, 소재 자체는 가볍지는 않은데 아, 어쨌든 그런가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가볍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두 기자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아, 맞습니다. 또 저희도 이 유지승 아나운서랑 첫 촬영역에서 이 다양한 정보들을 들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네. 저희도 뜻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TMI의 대표 시사 프로답네요. 첫 촬영이 시사 프로그램이어서 살짝 걱정도 됐었는데 두 든든한 기자님들 덕분에 싹 걱정이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정말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요즘 반일 감정이 치솟는 상황에 맞는 일본계 금융기업이죠. SBI 저축은행인데요. 예, 사실 근데 SBI 저축은행이 워낙 이 국내 대출 부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본계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SBI 저축은행 외에도 뭐 JT 저축은행, JT 친해저축은행, OSB 저축은행도 뭐 이름만 들어도 딱 사실 일본계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OK저축은행도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일본계 은행이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부분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일본계 금융들이 사실 대한민국 서민금융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경제에 이렇게 일본 기업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런 걸 보니까 또 합리적인 소비를 기업을 보고 좀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지승 아나운서가 말 듣고 생각났는데 이 시청자분들 저희는 이 회사를 광고해 주거나 네. 절대 홍보해 주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혹시나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까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저번 주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 항상 깠습니다. 안 깐 적이 없으니까. 이 시작 자체가 네. 까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아실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 백조클럽이 이번에는 그냥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이자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인 일본계 금융기업과 관련해서 한번 비판을 해볼 텐데요. 네, 시작하시죠. 네.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기자님은 백조클럽 전문 기자님다우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 백선진 기자님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SBI 저축은행이 일단 SBI가 어떤 것의 약자인가요? 예, 저희 그 SBI 저축은행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SBI는 소프트뱅크 이노베이션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라면 근데 저도 한영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이빙스 뱅크 이런 뜻일 줄 알았는데 소프트뱅크의 약자일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어는 잘하세요? 저 영어 잘합니다. 진짜요? 네, 저 영국으로 교환학생도 갔다 와서요. 진짜요? 네. 부럽습니다. 네. 일단 교환학생 자체가 부럽습니다. 일단 이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일본의 최대 IT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세계적인 투자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력한 통신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도 또 현재는 이 손정희 회장을 필두로 해서 주로 이제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 SBI 저축은행이 이 소프트뱅크 회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이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름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SBI 저축은행 회장 그 타카시 요시미 일본 이름 맨날 이름이 너무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름 좀 일본 쉽게 했으면 이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네. 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이제 회장이랑 인연을 맺고 이제 SBI 이제 회장에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정이라고 하시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죠. 이분은 요즘이 아니고 한참 오래됐습니다. 한참 오래되셨구나. 네, 얼마 전에 한국 오셔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뉴스에 네, 대통령도 네, 만나고 네, 이제 그걸 제가 봤거든요. 네, 일단 제1교포로 봐야 되고요. 제일 네. 교포죠. 네, 일본에서는 또 한국 사람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 음. 일본 사람 취급을 받는. 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 있고, 쿠팡이 있어요. 네. 쿠팡도 뭐 그래서 뭐 소뱅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뭐 일본 불매운동에 영향을 좀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아무튼 일본 회사 맞습니다. 근데 쿠팡이 일본 회사라고 할 수는 없죠. 쿠팡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일본 회사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네. 부분은 정말 다른 네, 얘기입니다. SBI는 일본 회사고, 예, SBI는 일본 회사입니다. 쿠팡은 이제 예, 예. 일본계 투자가 들어온 그냥 투자금을 받은 한국 회사인 거죠. 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는 회사, 게임 회사부터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일본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투자금과 회사의 어떤 이제 운영 주체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또 쿠팡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또 여기서? 쿠팡은 저는 쿠팡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만하시죠. 네. 시간이 저는 없어요. 쿠팡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빨리. 예, 넘어가셔야죠. 네, 아이러니한데요. 아무튼 SBI 뜻에 대해 기자님이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SBI 저축은행이라는 금융기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SBI 저축은행은 정확히 어떤 기업이죠? SBI 저축은행은 일본 투자회사인 SBI 홀딩스가 지분 84.27%를 가진 일본계 대표 저축은행이고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출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 SBI 저축은행은 일본 SBI 그룹이 부실에 빠진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BI 저축은행을 다시 재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SBI 저축은행이 현재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 국내 이 대표 서민금융시장인 저축은행과 또 대부업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한 4분의 1 정도를 잠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SBI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SBS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SBI입니다. SBI.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이게 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대부업 시장은 사실상 뭐 60% 이상 일본계가 장악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축은행 시장까지 확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비중은 줄었지만 금액, 총량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저축은행에서 일본계 금융사의 여신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 7,347억 원인데 어마어마하죠. 네, 무려 79개 경쟁사 중에서 SBI가 전체 대출 액수 중 6조 456억 원으로 1위라고 1등입니다.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예. 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저축은행 네.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쵸.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활발히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좀 잘해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SBI 저축은행 회장 기타오 요시타가 국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킬 망언을 했다죠. 이 DHC보다 더해요 이게. 네, 이게 저도 SBI 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이 SBI 홀딩스가 이 네.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인 서치나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 중인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 SBI 저축은행은 이 문제로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극우 사이트 서치나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글들이 아직도 극우 게재되고 사이트요? 네, 극우하면 또 우리나라 또 일베가 있죠. 양극 중요한 거는 일베 같은 경우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한국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일베가 뭐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쟤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시장 점유도 저렇게 그런데도? 높고 돈도 저렇게 많이 벌면서 한국인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어떤 망언을 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대단하죠. 네. 예, 우선은요, 이 일본 교과서에는 네. 이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극우적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유. 혐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일본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분석하고 옳다고 믿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강제성에 대한 보도는 중대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좋다고 지들끼리 좋아해하는 거죠. 돈은 SBI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회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도 얻어가면서 본인의 잘못된 사상은 서슴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뭐 표현을 할 수 있죠, 뭐 그들이. 근데 이제 발언 관련 게시글은 일단은 삭제가 됐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그건 이제 그 주로 이제 저쪽에서 주로 회장이 발언하는 것들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지. 네, 네.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쵸. 어떤 흐름이 삭제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후 그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이제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다음에 뭐 한국이 경비대를 파견하듯 자위대를 파견해 일본 영토를 지켜야 한다. 자위대가 군대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등 이제 극우성 발언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제국주의 후예자들이라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명백한 허위 정보이고 잘못된 가치관에 기초한 발언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뭐 조금 더 해볼까요? 아, 정말. 알아요? 네, 이 구글 번역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나온 내용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난리가 분노할 날 것 수도 같아서 있어요. 네. 난리가 날 수도 있어서 차분히 천천히 계속 가보시죠. 네. 그래서 뭐 좀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 이제 뭐 야스쿠니 신배를 참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냐. 이런 내용부터 이제 뭐 계속 나온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SBI 저축은행의 발언에 대해 분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들은 SBI 측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떠한 사과문도 없고 입장 발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SBI 저축은행 쪽에서 하는 얘기도 이제 기타 회장이 잘못된 점을 인식했기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게시물이 일단 삭제는 됐어요. 삭제는 됐었죠. 네. 삭제는 됐는데 이 그리고 이게 극우성- 사실 최근 게 아니고 작년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게 반일 감정이 이번에 붙어서 이게 터진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삭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어차피 뭐 저쪽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발언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게시물이 삭제되었어도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 게시물의 캡처본이 계속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도 없는 건가요? 이 확대 재생성에 관해서는 뻔한 말이 얘기지 뭐. 계속 얘기하는 우리 못 거예요. 지워요. 네. 이렇게 그쵸, 나오는데. 일일이 그 다. 지우지도 않는 네. 거죠. 입장 표명도 없고 지우지도 않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이 자기들이 그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발언이 올라온 이 극우 사이트 서치나는 뭐 그냥 커뮤니티 같은 건가요? 서치나는 일본의 그 대표적인 혐한 현중 언론 사이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혐한만 있는 건 아니네요. 예, 혐중도 있는 거죠. 예, 서치나는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과 뉴스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반일 감정이 실린 댓글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일본 우익에게 공격 논리를 제공하는 과거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서치나는 레코드 차이나와 포커스 아시아 등과 함께 대표적인 혐한 사이트네요. 예. 그런데 이 서치나가 바로 SBI 저축은행의 자회사라는 말이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쉽게 해갖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자회사로 일배를 두고 있다. 정말 뭐 그렇게 네. 느껴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예, 말인 예.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서치나에 대한 SBI 측의 의견은 따로 없었나요? 예, 그 SBI 저축은행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SBI 그룹이 서치나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털에 실리는 일반적인 기사를 전달하는 사이트니까 이 혐한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회장 개인 블로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했고요. 전수조사를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찬양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답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본 게 네. 그건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요. 지금 아까 백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발언들 하나하나가 딱 봐도 한국인들을 분노할 만한 혐한 발언인데 잠시만요. 지금 발언동이 조 기자가 한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저를 여기서 갑자기 저는 일일이 네.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조 기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되면 조 기자님이 그래요. 다 책임을 모시는 건가요? 처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SBI 저축은행이 혐한 발언을 내뱉은 정황이 확실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국민들의 반감도 증폭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러한 발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국민들을 우롱한 공시조작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야. 조 기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 정황이죠? 네, 의혹과 정황, 정황입니다. 네. 예, 예.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의혹을 일단 의혹은 얘기를 해야 네, 되잖아요. 예, 의혹은 당연히 네.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에 이제 그 2,900억 정도의 대출 채권을 20여 개 대부업체에 나눠서 1,60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예, 예. 일단 매각을 하고 나서 이 과정에서 SBI 저축은행이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1,800억 원을 적립해가지고 챙긴 거죠. 예, 한 600억 정도의 이익을 네. 얻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네. 통상적인 거니까 네. 문제가 안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되는데 이제 그 대부업 미등록업체에 불법으로 채권을 넘겼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거는 공시 조작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정확히 어떤 공시를 조작한 거죠? 이제 해당 공시에 따르면 SBI 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에 이제 폐업한 세븐K대부의 2018년 6월 세븐K대부의 20억 가량을 대출 채권을 28억 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매각 날짜가 2개월 정도 뒤로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미등록 대부업체에겐 채권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없죠. 불구하고 SBI 저축은행이 이 규정을 어기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폐업한 이후 공시를 하니까 이제 이게 고의로 허위 공시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확인할 수 없게끔 아. 그렇게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게 꾸며져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게 근데 고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허위 공시라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채무자의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데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이나 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했을 경우에 대부업체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따져요. 당연하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채권자가 은행이 금융기관이 이런 행위를 법을 속여가면서 한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사기 파산을 했다 하면은 실형을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데 그 사람들은 법 자체를 어기고 그리고 공시도 어기고 그다음에 금감원도 금융당국도 속이고 이런 행위를 지금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혹입니다. 의혹. 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네. 의혹. 이 부분에 관련 어디까지나 의혹이 아니고 아직 해명되지 아직, 않았으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해소하는데 해소를 해야 하는데 금융당국 또는 금융사도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언론이 굉장히 크게 터트려야 할 문제예요. 여기서 뭐 주목하고. 금융사가 이런 문제를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흐릿하게 풀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은행 가고 돈 빌리고 흐지부지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럼요. 상황이 신용불량되죠. 뭐 맞아요. 사회생활 어렵죠.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금융사가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 한국을 까면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애들이 일부러라도 더 세게 쳐야죠. 더 강하게.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정황을 보면 앞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많이 남기죠, 진짜. 뒤에서는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호구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호갱이 된 거.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 공시 조작에 대한 사과문은 발표는 했나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 특징이 따로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죠. DHC도 마찬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허위나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 이 내부 문제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라고 그래서 해당 사안은 금융당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공시적 이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는 지연의 문제이기보다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넘겼다라는 그 사안 자체도 불법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이게 뭐 금감원도 공시 조작 사실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민감한 사안이고 뭐 뭐라고 할까 뭐 수사 중인 사건? 흔히 얘기해서 표현해서 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 정도인 거죠. 물론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이게 좀 기간도 필요하고 좀 명시적인 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금감원에서 어찌 보면 이거는 금융당국의 문제일 수 금융당국이 가진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눈감아줘서 투명해야 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조작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의혹이나 그런 정황들이 현재 다 메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단은 주주들은 해당 기업이 그 공시를 보면 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돈의 흐름이 나오고 최대한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허위 공시가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허위 공시가 돼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큰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그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그 채권을 넘겨서 이게 문제가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은 그럼 그 피해는 주주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금융당국이 좀 더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들인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렇군요. SBI 저축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SBI 측은 이러한 시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한가요? 뭐 일단 뭐 허위 공시 관련해서는 뭐 일단 그 상태로 정리가 됐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일 감정 지금 뭐 불매 운동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그 SBI 측도 이렇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금융이란 것 자체가 뭐 일단 당장의 대체품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왜냐면 대출을 뭐 갈아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당한데 근데 잠깐만요. 기자님, 그럼 고객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뭐 은행이라면 뭐 이자 많이 주면은 뭐 그럼 아니 몰라. 아니 중요한 게 SBI 저축은행이 일본계 금융이라는 거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네이버에 보니까 예. 이제 조금씩 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니까 조금씩, 예를 들어 네. SBI 저축은행 뒤에 우리 써 있잖아요. 이 SBI 네, 저축은행 네. 딱 갖다 놓으면은 네. 이게 일본 저축은행 아니 이게 일본계인지 미국계인지 한국계인지 알 수가 있나요? 대부분은 아마 모릅니다. 네, 모르실 것 같긴 하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 사실은 이 소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급해요. 이런 그냥 명예 기업의 이런 정보들보다 예. 그리고 이게 일본계 자금이든 뭐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할 거 아니면 오늘 필요할 거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네. 관해서 급한 거지. 그리고 당장 금리가 싸니까 지금 일본 계고 뭐 싼 상황이 아니잖아요. 금리가 싼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싸다고? 저축은행은 금리가 절대 싸지 아니 않습니다. 은행 그 이제 대부업. 네. 근데 대부업. 우리가 이제 대부업하고 저축은행은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고 빠르고 금리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또 상품 하나 재밌는 걸 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맞아요. 또 확 드러난 거죠. 뭐. 이제 그런 마케팅의 효과였던 거지. 사실 이건 소비자들은 이게 일본계나 그거 전혀 구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일 감정이나 최근에 일어난 사안에 관련해서도 SBI 저축은행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네들의 국적을 얘기하는 그 은행은 딱 한 군데 있죠. J로 시작하는 거. 응맨.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만 이제 그러니까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건데 민족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OK저축은행 역시도 시작은 일본 자금입니다.
그런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늘고 말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였으니,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알려졌을 때 네. 대체제가 필요한데 이 금융에서는 대체제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은 최근에 문제가 일어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서 네. 좀 적극적으로 이 소비자층에, 특히 이 서민 소비자층에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대체를 해준다면은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 가진 최근의 문제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고객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무슨 조건이 있었으니까 아마 고객들이 몰린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출시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센세이션했어요. 이 그렇죠. 상황에서 연 10%의 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을 딱 그렇죠. 대박이죠. 이건 대박이죠. 네. 뭐 근데 일본 이건 완전 진짜 너무 미끼 상품이에요. 네. 5천 명이 한정이었는데 이봐요, 5,000명. 5천 명. 5,000명. 많지만 은행에 전체적으로 명. 보면 완전 네. 미끼 상품인 거죠. 아니, 5,000명이 많다고요? 적진 않죠. 요즘 많지 않나요? 요즘 코인 상품들이 네. 이 거래소, 블록체인 시장에서 거래소, 최근에도 그 지방에 있는 한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었죠. 사기란 표현 좀 그렇지만 얘네는 미끼 상품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우리 상품에서 뭐이 아무튼 그래서 2시간 만에 매진이 알겠어요.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네. 5,000명 한정이라는 거는 이 중에서 과연 100% 소비자가 몇 명일까라는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듭니다. 왜냐면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미끼 상품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늘었죠. 네. 아, 근데 화나네 오늘. 네, 많은 소비자들이 회사의 연 10% 금리라는 조건을 보고 상품을 구매한 거네요. 그렇죠. 미끼 상품입니다. 근데 진짜 미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SBI의 공시 조작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아, 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보고 상품을 샀던 소비자들이 SBI 기업의 과거 행적들을 보고 충분히 저는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열변을 토했죠, 저희.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혹시 다시 한번 또 조금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불매운동 자체는 사실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대출을 뭐 작년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쓰고 있어야 하는데 네. 중간에 갈아타는 게 절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를 하면서 불매운동을 한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일본계 기업 리스트를 안내하는 노노재팬 사이트에서 금융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면 이제 SBI 저축은행이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 예. 불매운동 대상에. 그 JT도 있고 산업은행도 네, 네. 근데 SBI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진 후 계좌 해지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근데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말씀이 상황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기도 있고 수수료 만기 뭐, 중도 중간에 상환도 있고. 해지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생기고 그럼요. 하니까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네. 게 계좌 해지를 하는 거는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원래 계좌 해지하러 은행 자주 안 가요. 왜? 특히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이 많지가 않아요. 아, 네. 더더욱 멀기도 하고 굳이 누가 그걸 해지하러 갑니까? 불매운동하면 안 쓰는 거지 해지를 누가 하러 가요? 그런 경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도 역시 네. SBI의 어떤 거만함인 거죠.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백 기자님 말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 저는 막 사실 술술술 막 그냥. 화가 좀 났어요. 왜냐면 네. 이 저축은행이 아, 네. DHC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출액이 고작 100억이에요, 100억. 작은 돈이 아니라, 작은 네, 돈은 아니지만 네. 전체 매출 시장,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100억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쵸. DH 회장이 일본에서 뭘 하든 시장 자체가 주력 시장이 한국이 아니니 뭐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는. 근데 SBI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뭐 10조? 6조요. 6조? 이 10조 시장에서 6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욕 먹어도 되고 사실 우리가 이 은행 가갖고 막 계란 던지고 해도 돼요. 아, 계란을 왜 던져요? 아니 던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분명히 소비자들이 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서민시장, 서민 대출 시장이 왜 일본계 또는 미국계가 완벽하게 장악해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어요. 외환위기 근데 이후에 SBI 고객한테 가서 아니 SBI 고객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장이, 이 금융시장이 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시장은 왜 다 일본이 40%고 미국이 40%예요? 한국 시장은 20%밖에 안 돼요? 라고 이제는 저기 정부가 서민금융 자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규제를 해서 이자까지 많이 내려왔으면은 이제 은행이 나서든 아니면 어떤 정책이 나서든 이 부분을 좀 바꿔야죠. 왜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돈을 이렇게 계속 벌어줘야 하는 거죠? 쉽게 갖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금융마저 뺏겨 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겠네요. 네. 종합해보면 일단 금융업 자체가 돈이나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긴 하겠네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또 다른 이유가 뭐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네, 것 중에서 계속, 네. 결론적으로는 이 네. 이 시장에 정부 또는 이제 정책 아니면 다른 뭐랄까 의미 있는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체할 시점이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오래됐으니 올해 이용도나 아니면 뭐 자녀 대출 금액이나 복잡한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차라리 이번을 기회로 바꿔보는 건 또 어떨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보 소리 들으면서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BI가 지금 당장 불매하는 고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거는 아닌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왜 이렇게 SBI는 당당한 걸까요? 분명 기업은 미래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플랜을 또 세울 텐데 말이죠. 아마 뭐 지금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 국민을 표현할 때 하는 게 이제 냄비 근성인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기대고 있잖아요. 지난주 DHC 회장이 했듯이 냄비 근성을 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제품은 냄비 근성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이 금융상품은 냄비 근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고 뜻 있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많은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일본 금융계가 어떻게 퇴출이 돼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니면 네. 이 시장이 이 서민 금융 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현재 많은 담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불매운동이 시작된 촉발된 이 문제가 분명히 이 금융시장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예, 네. 경제 보복에 이렇게 취약한 서민들의 경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국내 금융계의 보호책도 잘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기업 분석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백조클럽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렇게 두 기자님들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변을 토했죠, 열변을. 네, 정말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 기자님 뭐 하셨어요? 오늘 마네킹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존재만으로도 너무 든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조회수 많이 나오길 바란다. 네. 우리 아마 다음 주에는 조회수 진짜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 주특기가 나옵니다. 또 오랜만에. 저희는 다음 주에 기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산업의 주특기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 제 주특기가 합쳐집니다. 정말 엄청난 입담이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데요. 유지성 아나운서 다음 주 재밌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정말 지금 오늘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다음 주에도 정말 같이 꼭 하겠습니다. 대신 네. 다음 주에는 좀 정신이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이제 촬영 전에 이렇게 엄청 바쁘게 이제 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준비된 상태로, 더 지금보다 또 준비된 상태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백조클럽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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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